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법적인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예. 윤석열이가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말을 빌려서 지금 윤석열 상태 식탐 관련해서 뭐 자꾸 달라 그런다고.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측에서 그 사실 무근이라고 반발을 했어요. 맞아요. 네, 악의적이다 막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네. 근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다시 또 내가 다시 취재했다 이놈들아 어째 하면서 다시 또 식탐에 대해서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네. 류혁 전 감찰관이 교도관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예. 주장한 내용 전달해 주시죠. 감찰관 시절 알고 지낸 교도관들이 윤석열을 두고 진상손님 비슷하다고 했다. 어려움을 겪은 교도관들에 대한 배려는 없이 본인 요구 조건이나 욕구를 가감없이 털어놓기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서운했다고 하더라. 예. 교도관들이 윤석열은 식탐이 강한 분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들은 이야기 그대로 전할 뿐이다. 이 교도관들이 주관적인 느낌을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관련 이야기 세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기표 검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기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 검사가 됩니다, 제가. 예,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 해병대 시스템으로 갑니다. 네, 해병대 시스템으로. 네, 좋습니다. 네. 윤석열 아주 이 체질에 좀 맞나 봐요. 구치소 생활이 네네. 입맛이 도나 봅니다. 맞아요. 아니 저희는 여기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데 여기서 입맛 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검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원래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몸도 비대하고, 또 술을 워낙 많이 예. 먹던 사람이.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한 것으로 예. 알려져 있고요. 이 양도 많은 걸로 알려져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이제 대통령으로서 행사 다녀도 먹는 것에 맞아요. 먹는 것이 들어있는 거 굉장히 열심히 먹고 네. 그랬던 거인데 그래서 아마 저 내용은 사실일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부분을 좀 강조하던 분이었고 그다음에 아랫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또 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아, 갑니다. 진상손님 같대요. 네.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욕구를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더라고. 욕구를 뭐 가감없이 표출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표현이면 그 애들 뗐을 때 이런 표현 쓰거든. 근데 이제 술도 이제 못 먹으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또 표출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수해복구 현장에 가가지고 그 보리밥 맞아요. 그거 쳐다보고 침 흘렸던 거는 저한테 진짜 충격적인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예, 구치소에서 뭐 입맛 돌겠죠. 제가 네. 법원에 있을 때 형사 재판을 하면서 이제 교도관분들과 회식도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도 느낌은 그분들은 의외로 순진합니다. 순수하고. 교도관분들. 네, 순수하고 정직하고 예. 또 약간 그 약자인 듯한 느낌이 있어요.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약간 험한 험하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뭐 민원도 제기하고 또 교도관 상대로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좀 움츠러들고 인권 다 신경 써줘야 되고. 네, 인권을 신경 써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되게 그 순수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출근하는 날이 이제 사실은 그 안에 교도소에 있는 날 아닙니까? 네. 예. 핸드폰도 다 놓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되게 또 열심히 하시는 교도관들이시고 그래서 저 말은 아마 거의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교도관들이 워낙 그 진정 같은 것도 많이 당하죠. 예, 당하고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교도소 얘기를 좀 하면 여름에 이제 너무 덥고 막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도소의 시설을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 뭐 죄 짓는 사람을 뭐 이렇게 할 필요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교도관들도 거기 가서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개호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근무 환경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처럼 막 너무 더운 때는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죠. 이 교도관 초우는 생각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옥 안에서 속옷 입고 네, 빤스. 식탐을 부리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어떨지. 끔찍합니다. 간식 더 달라고 막. 끔찍해요. 왜 그림을 왜 그리라고 그래요? 끔찍합니다. 아니 근데 후원금 6억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전액 인출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김건희 씨랑 서로 이렇게 사식 넣어주면 안 돼요? 사식 먹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그거야 뭐 간식 수준이고 나오는 밥 자체는 아니 이거 지난번보다 간이 왜 이렇게 약해졌어? 뭐 이런 때를 부리는 거 아닌가. 아, 네. 대단한 진상. 예. 윤석열 근황을 여러분께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이가요, 뭐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제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면 네. 국민의힘은 400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재판이야.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이야. 대선자금 400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벌금 100만 원 받으면 국민의힘은 400억 토해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재판인데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특검에 의해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예. 구체적 혐의가 뭔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일단 두 가지인데요. 윤석열의 혐의. 첫 번째, 과거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는데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 거. 네. 두 번째가 김건희한테 건진 소개받고 또 김건희랑 여러 차례 건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랑 나는 건진 만난 적이 없다. 요렇게 대선 그 후보 기간에 거짓말을 한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혐의입니다. 근데 이걸 뭐, 이 불법 선거 캠프, 불법 사무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아주 빼박인데.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 좀 너무 약한 걸로 기소가 된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예. 여기에 좀 충실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거짓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자백을 과거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자백을. 자백한 게 있어요. 요거는 거짓말로 그냥 확정 지어도 됩니다. 예. 윤우진이가요, 세무서장 시절에 뇌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갑자기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 그런데 윤우진의 동생이 윤석열의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이 사건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해 준 것 아니냐 이런 혐의인데 아하. 그런 혐의에 대해서 당사자가 뉴스타파 기자 앞에서 자백을 한 오디오가 있어. 이거 보면 끝이야. 예. 함께 듣겠습니다. 문자가 와서 윤석열 연대가 이제 그랬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것 아니요? 끝 아니야? 아니 끝 아니냐고. 당사자가 얘기했어, 당사자가. 참고로 뉴스타파가 이 보도를 해가지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구독자 다 빠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던 그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400억 내야 되겠네. 이 사건은 사실 역사가 좀 오래된 게 사실은 윤석열 이제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뉴스타파가 그거 보도해가지고 그렇죠. 당시에 윤석열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뉴스타파 구독자 다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윤석열 당시 총장 그 내정자가 자기 육성으로 네. 내가 소개시켜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그런 얘기가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자하고 제가 정확한 지금 워딩은 기억 못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었죠. 네. 그런데도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나중에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뭐 친한 뭐 후배 형 관련해서 변호사 소개시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은 지금 경찰에서 윤우진 당시 소장을 이렇게 서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막 하고 있었고 결국 최종 처분은 검찰에서 한단 말입니다. 입장이든 뭐든 다 하고 있는데 당시 대검 중수 1과장으로 있던 윤석열이 지금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한 것에 최종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그렇죠.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피의자한테 보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네. 이거는 아예 그 변호사법 자체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나 법원에 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건 관계인에게 그 변호사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소개를 하면 그게 또 커넥션이 돼서 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결코 검사로서는 검찰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전혀 해서는 안 된 일인데 당시 중수일과장, 대검 중수일과 그때 당시만 해도 직접 수사권에 있었으니까 가장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던 곳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청문회 당시에서 사실대로 했으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그걸 감쌌죠. 예. 네. 뉴스타파에 문재인 정부 흔들지 말라고 난리 구독자 다 빠졌었다고요. 어찌됐든 굉장히 사실관계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불편한 진실. 근데 네. 보낸 이 변호사도 검사 출신이네요, 보니까. 아, 이거 특수부 검사 출신이야. 같이 일하던 이남성 같이요. 옛날에 같이 맞아요. 일했던 거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죄질이 나쁘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남석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이죠. 이게 특수 출신 변호사고 먼저 나가서 돈을 벌고 사실은 윤석열 사단에 제가 듣기로는 어떤 그 복지, 나이트 라이프를 좀 나이트 라이프. 책임을 져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밤생활을 좀 도와주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아, 또 그랬어요. 쌍방울 김성태와도 관련이 되어서 그때 이제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김성태 압수수색 할 때 네. 그때 이제 압수수색 들어간다라는 제보를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아갖고 피해라, 숨겨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남석?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에스크로 계좌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변호사비 대납을 받은 걸로 그렇게 이제 오해를 시켜서 그걸 갖다가 윤석열 사단이 뭐 이렇게 수사를 했다가 네. 이게 나중에 그 계좌가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변호사 계좌가 아니라 이남석 계좌라는 게 밝혀져 갖고 그게 또 이제 쑥 들어가고 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사단 이제 그 특수 출신 검사가 맡은 사건에 변호사로 들어가서 정치자금법 뭐 예컨대 2천만 원 이상이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갑자기 제가 수사 기록을 보니까 그게 갑자기 뭐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막 팍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검사 수사를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이남석이 변호사 돼갖고 들어오니까 수사가 갑자기 막 휙 꺾이더니 쑥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 주인 검사도 윤석열 사단입니다. 나중에 중앙지검 차장 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특수부의 커넥션, 특히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그 패밀리 중에 한 명이라도 보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일찍 나와서 돈 벌면서 윤석열 사단들 그 뒤에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럼 이남석이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합니까? 큰 높음에서 아마 변호사하고 있지 않나요? 글쎄요, 지금 현재 뭐 하는 사람 네. 정말 미치겠네. 아, 근데 윤석열 변호인이 주장한 거, 그게 오히려 더 어이없어요. 그러니까 최명성 변호사라고, 네.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 마지막 법률 비서관 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변호인으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근데 이 건에 관해서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법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나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나를 팔아라.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남석 변호사한테 그 윤우진 씨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소개를 해준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네, 한 맞아요. 말이 그냥 나를 팔아라라고 배려한 말로 한 맞아요. 거를 네. 그게 소개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윤석열의 방어 논리야. 이번 정권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아니 근데 제가 최욱 씨랑 얘기를 하다가 누구한테 날 팔아 내 이름 팔아 이렇게 얘기하면 소개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건 소개한 것보다 더 심하죠. 가가지고 내 이름 팔아 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더 심하지. 수사 개입이지 그건 오히려. 그게 어떻게 소개를 시켜준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묘하게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진술을 합쳐보면 실제로 아마 소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특검도 기소를 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직접적 수사를 한 근데 거예요. 방금 음성 들은 걸로만으로도 이거는 거의 진짜 빼박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당사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특수부 출신, 아닌가, 특수부 검사들이 새로 오면
그 중에 자기가 친한 변호사로부터 뭐 나를 축하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책상에다 딱 올려놔요. 이름 나오게. 그럼 이제 조사가 들어왔다가 저 사람이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무실로 가서 선임도 하고. 참. 옛날엔 그랬습니다. 법조가 많이 썩었을 때는. 지금도 그런가요? 두 분 좋은 시절 보내셨군요. 저는 일찍 나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발언 예.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그 혐의 발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가 이제 건진법사 관련한 문제거든요. 예. 자, 그런데 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어제 윤석열이가 법정에서 사실상 거의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네. 윤석열의 법정 진술 소개해 주시죠. 전성배 씨는 저희 식구랑 만났다. 몇 차례인지 모르겠다. 다만 그게 뭐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지 않냐 라고 하자 조순표 부장판사가 배우자 김건희 씨랑 같이 만난 적 있냐 건진을 그랬더니 내 아내랑 뭐 만난 적 있습니다 건진. 저희가 얘기했네. 아니 뭐 같이 만났죠 뭐. 뭐야? 아니,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법을 몰라서 이거는. 이렇게 자백을 해요. 아니, 이거는 너무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석을? 뭐 다른 노림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도 이제 그 재판을 뭐 자세히 들어봐야 알겠지만 기사에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그때 그 말이 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네. 아마도 그때 당 관계자가 소개해서 그때 네. 뭐 같이 본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었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행사에서. 그렇죠. 딱 그 행사에서 그건 내가 국한 그 지어서. 말이지 그동안 만났냐 안 만났냐에 대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아마 변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읽혀져요. 기사를 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 그건 네. 다 거짓말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예. 아마 그때 당시 맥락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었을 거고 그때 물어봤을 때는 사실 그때 당시 만났냐고 궁금해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건진법사 당시 관계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김건희와 그동안 만난 적이 있냐. 이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변명은 진짜 궁여지책 끝에 네.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안 먹힐 것 좀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오히려 자백을 해서 자기는 이제 김건희나 건진이나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데는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제가 그래 궁금한 게 이게 뭐 양형에 대한 궁금증인데 네.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거짓말로 이제 판사가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러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와야죠. 아, 법대로 한다면. 아니 그때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 아냐 모르냐 네네네. 그거 갖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 근데 그때 윤석열 정치검찰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만 그 같이 찍은 사진 그거를 일부 확대해 갖고 맞습니다. 사진을 조작해서 네. 증거로 넣었고 네. 두 번째는 표지갈이라고 하죠. 그 분으로부터 근데 결제를 받은 게 아닌데 결제를 하나 있는 것도 아닌데 표지를 갈아서 마치 그 분으로부터 마치 그 직접 결제를 한 것 마냥 윤석열이 증거를 조작해서 이렇게 했다가 지금 공격했다가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그런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걸로 윤석열이가 이런 재판을 받으니까 네. 참 세상이 참 너무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00만 원 이상 나와야 이게 그러니까. 더 재미가 있거든요. 이것도 막 네. 99만 원 뭐 이렇게 안 나오겠지. 설마. 행사가 좀 걱정이 되긴 해서. 매번. 아니 근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특검이 너무 빼박 증거가 있는 불법 선거 사무실 그건 뭐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는 기소하지 않고 제 기준에서는 너무 약한 두 가지 거짓말만 기소를 한 거. 이거는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네. 윤석열 당시 이제 캠프에서 다른 곳에 이제 선거사무소를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렸고 그게 예화랑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곳에 있죠. 서희고선도 있고. 네. 네. 서희고선에도 있고. 예. 그거는 분명하고 또 관련된 증인들 또 증거들 사진까지 다 사진까지 다 나와요.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냥 거기 임대료 곱해서 하면은 네. 바로 그냥 그건 100%. 그렇습니다. 네. 그건 진짜 100%거든요. 예,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인데 그거를 수사를 안 했다는 게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번 종합특검에서 사실 그 부분도 이제 다루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증거가 우리들 보기에는 다 있는데 혹시 특검이 보기에 어찌 뭐 약간 시간이 모자랐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내부 네네네. 내막을 잘 모릅니다만은 막상 네.
수사하고 기소할 때 좀 확실한데 왜 안 하지? 그러면 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검이 일부러 뭐 그랬을 것 같진 저는 않고. 그건 아니고. 2차 특검에서 더 좀 다뤄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2차 종합특검 이야기 끝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요, 김건희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대검찰청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당시 김건희 수사팀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가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수사팀에게 24년 9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 무죄받은 판례 한번 검토해봐라. 그거 검토하면 김건희도 무죄로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은 주범보다는 이제 방조로 들어가는데 방조로 볼 수 있는데 김건희도 주가 조작 방조로 봤을 때 그런 무죄된 판례를 한번 적용이 되나 요거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읽힐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당시 그러면 이쯤에서 기억을 좀 상기하는 측면에서 김건희를 덮어준 인물들 얼굴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 박승 김한빵 씨,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 4차장 조상원, 조상원 저 안경 조그만 거 쓰고 다닙니다.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최재훈, 요렇게 4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요 메시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 같은데요. 그렇죠. 요 메시지. 내부 대화, 네. 이게 정답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가 다 되고 나서 이제 뭔가 검토를 할 때 이런저런 판례를 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죠. 그럼 뭐 위에 사람이 이런 것도 한번 참작해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사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예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죠. 수사라는 느낌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꼴대 얘기만 야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꼴대 답은 여기야. 여기야, 답은. 이런 느낌이어서 그때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 직전에 전주지방검사장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이상직 문재인 그 네, 사건을 거기서 이제 열심히 몇 년 동안 해서 별거 지지부진을 하니까 이창수 검사장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그때 갑자기 확 이렇게 수사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찐윤 라인이라고 분류됐고, 근데 당시 중앙지검에서도 중앙지검 검사장이 그 전에 있던 인물이 실제로는 윤석열 그쪽에 요구를 듣고 실제로 다 찐윤 라인이긴 했는데 저 사건에 있어서는 약간 좀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아예 다른 데로 영전시켜서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지금 이창수 검사장이 그때 갔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충직하게 일을 수행하는 이창수 검사장을 중앙으로 올렸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런데 그 다음에 김건희에 대해서 네. 조사, 뭐 황제조사냐 하고 이렇게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그 김건희하고 김한빵 그 연락한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인사이동을 했을 때는 위에서 뭔가 용산에서부터 법무부 혹은 대검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까지 내려가는 라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저 사건이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눌러서 한 사건이 아니겠냐 추측만 네. 했지. 네.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이런 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나온 메시지가 거야. 나온 거거든요. 메시가. 그러니까 이제 저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네, 저는 뭐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자기 의사를 갖다 전달할 때 이 판례 한번 검토해 보시오. 그럼 그거 보면은 딱 알죠. 뭐하라는 취지구나. 그렇지. 그쪽으로 가게. 예. 가면은 이제 수능하는 거. 꼴대 세팅입니다. 꼴대 세팅. 네. 아, 진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검찰청은 진짜 없애야겠다, 검찰청. 없어졌습니다. 잘하셨네. 이 없애야겠어, 검찰청 진짜. 이 뭐야, 이게. 없어졌어. 참 잘하셨네. 아니 근데 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죄 나오는 게 이 판례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렇죠. 네. 100건 중에 한두 건 무죄 쓸까 거의 안 말까인데 네. 이걸 또 어떻게 찾아냈네요. 이거 찾아낸 거야. 찾아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뭐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출책은 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인식. 네. 그래서 아마 그렇죠. 무죄를 해줬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죠. 주식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이야. 네. 그 논리 그대로 됐죠. 완전 맞죠, 옳게 제가? 맞습니다. 예, 딱 정확해요. 똑같은 거예요. 완전 법조인만큼의 이게 내가 어미 꾸짖어 너네를. 검찰청은 무조건 폐지시킨다. 됐다니까. 됐어? 잘했네. 22대 국회 잘했어. 잘했어. 근데 이게 100건에 한두 건 무죄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맞아요. 그걸 어떻게 찾아갖고 직어대로 한번 그러니까 해봐. 이게 흐름이 기사 내용 보니까 대단합니다. 요 메시지 보낸 시점이 전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가 2심에서 이제 방조죄가 방조. 인정이 되니 그때 우리도 야 김건희 최소 방조는 이거 빼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야 이거 방조로 가면 그럼 이걸 어떻게 빼야 되나 그렇죠. 라면서 이렇게 네. 지금 판례를 찾아본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경 조그만 거 끼고 나와. 맞아. 국민 앞에 서가지고 기자회견하고. 김건희는 주식 맞아. 모른다. 예. 그런데 그 에그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 난리 났죠. 에그 나오고. 아. 검찰청은 진짜 폐지시킨다, 내가. 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일지를 복원을 해보면 검찰이 이 뜨거운 감자 들고 어쩔 줄을 몰라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현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전담수사팀 구성하라고 하니까 발등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하고 그 민정라인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검찰총장 패싱하고 인사를 다 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맞습니다. 예. 들어온 사람이 네. 이창호 예, 정확히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법리적으로 이게 결론이 안 나. 네.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안 나니까 그 사이에 김건희는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정숙 씨는 왜 수사 안 합니까? 뭐 이런 일들이 맞아.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거 결국은 결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패싱하고 따로 다른 데다 모셔놓고 조사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결론을 못 내렸어. 네, 네. 그리고 손모 씨가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나오고. 받았어. 네.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건네주고 결론 내자. 그래서 10월 달에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판단을.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은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범위라고 그러죠. 고의. 이제 그것을 이제 아까 무죄난 그런 비슷한 야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차 검찰개혁도 22대 국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저 알겠습니다. 검사님하고 제가 그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좀 짜증이 많이 납니다. 네, 우리 검사님이랑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이 제가 좀 많이 비슷한 거를 발견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어디서 밝힌 적이 없는데. 아, 예를 들면 이제 맞아. 중수청 자체를 좀 없애자. 그렇죠. 아, 그런 생각들이 약간 저랑 좀 비슷한 거를 많이 중청이 발견합니다. 좀 원래 없어져야 될 조직인데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만들었으니까 예, 만들었어요. 네, 이제는 수사 뭐 얘기를 잘 하죠. 하도록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